당신들은 먹고 시작하나요? 돈이 없어서 안 치나요? 먹어야 됩니다. 정해서 몰라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인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건강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다음인 것 같고, 정말 뭐 고리타분한 원론적인 얘기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런 말들이 정말 진리라는 걸 여러분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알게 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고. 네,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개발 도구를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디버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제목만 보고서 좀 다른 기대를 했을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인 사용법 위주보다는 그런 개발 도구가 우리 개발 과정상에 하는 역할과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버그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의 이제 주요한 디버거 GDB의 좀 기본적인 사용법을 소개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디버깅이라는 게 뭐며 디버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왠지 귀가 솔깃합니다. 지금 한 1년 남짓 프로그램 해봤을지라도 디버깅이라는 이 과정이 이 프로그래머한테 상당히 고난의 길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내가 프로그램 만든다는 것이 소스 코딩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이상의 디버깅 시간 또는 그 소스나 내 프로그램을 다듬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구나 라는 걸 이미 경험해 봤을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정말 잘 만든 소프트웨어냐, 좋은 소프트웨어냐, 이걸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넥스트에서는 우리 좀 더 폭넓게 소프트웨어를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배웠을 때보다는 단순한 개발자의 시각이 아니라 사용자라는 거 좀 인식을 하고 이게 어떤 형태로서 세상에 보여질 것이냐 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세상에 얘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구현도 하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못 배웠지만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진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세상에 선보는 사람은 그런 것들 정말 잘 알고 있거나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그걸 느끼지 못했더라도 그거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경험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개발자 입장으로 좀 축소를 해가지고서 개발자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이게 좋은 소프트웨어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기능,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성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뭔가 정의가 될 것처럼 어색해지는데요. 펑션 혹은 correctness, 두 번째가 safe, 세 번째가 performance. 저는 개발자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좀 조화롭게 잘 달성해야지 그 소프트웨어는 정말 이제 완성도 있는 소프트웨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을 할 때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먼저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설계한 그 의도입니다. 프로그램에 사용자의 요구가 있었건 내가 이런 기능을 넣겠다고 설계했건 일단 맨 먼저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요거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이 설계한 기능도 사용자의 요구사항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마지막 기간인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베타 릴리스, 알파 릴리스가 돼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포함 안 됐어요. 그거는 애초에 소프트웨어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니스는 여기 이어지는 건데 이쪽에 이제 버그 프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요즘에 이제 기본이 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에 쓰다 보니까 버그뿐만 아니라 OR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이 이때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능이 이제 10가지 기능을 처음에 의도할 때 기억을 했어요. 10가지 기능을 다 넣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버그들이 많아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10줄까지 어떤 문장을 10줄의 단어, 10개의 단어 이하로 이 응답이 들어올 거라고 어떤 필드를 설계를 했는데 사용자가 11문자를 쳤어. 그럼 그것들이 그냥 에러가 나거든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우선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보장이 안 된다면 기능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개발자로서 이런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라면 그 기능이 일단 동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 들어간 기능들이 버그 없이 동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는 똑같은 기능이지만 빠르게 동작해야 되고 메모리를 적게 먹어야 돼요. 이건 역시 혼자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이 버그 없이 한다고 해서 무슨 체크 내가 아까 이제 10개 이하의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입력된 거에 몇 개인지 세 가지고 10개 이상이면 어떤 메시지를 내주고 10개 이하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복잡하게 아주 그냥 자질구레하게 다 체크하는 코드를 넣었다 라고 하면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안전하게 하기는 하되 나이브하게 그냥 바보같이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넣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이런 똑같은 메신저 프로그램 하나 내놨다 하더라도 겉을 지금 여러분은 이제 아마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최우선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인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넥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드는 거나 실제 필드에 나가서 만드는 거나 기능은 거의 비슷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품질의 차이는 혼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 이제 실제하고 우리 아마추어들하고는 퍼포먼스에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이 퍼포먼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히 빠르다 이것도 있지만 리소스 적게 써가지고 그 동시 접속 인원을 얼마나 활용하냐. 똑같은 메신저인데 10명 접속하는 거하고 10,000명 접속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지죠. 그때는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따라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도는 우리 지금 이번에 릴리스할 소프트웨어는 이게 훨씬 더 부각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순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항상 이걸 할 때도 신경을 다 써야 된다. 이 중에서만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는 뭔가 기계를 만들겠어. 이런 나는 의도를 가진 소설을 쓰겠어. 이런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도 그리고 그리겠어.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실제를 이용한 사람은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엔지니어는 경험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특히나 컴퓨터에 사는 엔지니어링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더라도 제한된 기능 내에서는 이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버그란 거는 그게 완전 예외적인 거고 잘못 동작해버리는 거고 버그가 아닐지라도 사용자가 여기 키보드 이 프로그램에서 원래 한 페이지 넘길 때 화살표키를 누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의도없이 이런 다른 키 눌렀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과 두 필이 넘어가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건 잘못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에러, 예외 처리, 예외 상황, 또 요즘 인터넷이니까 외부에서부터 의도적인 이 소프트웨어 동작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그냥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CPU, 메모리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동작 환경 하에서의 오동작이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소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컴파일 받아 틀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스 상태에서 의도했던 거 혹은 프로그래머가 소스를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혹은 손으로 이렇게 기획했던 거 개발 기획했던 것과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다른 부분이 왜 그랬는가를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디버그 혹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버깅이나 디버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동작시켜야지 이제 이게 정말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이고 또 당연히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개발자들의 이제 운명으로서 봐야 될 거. 소스를 다시 읽어가야 되는 거죠. 개발자 내가 만든 소스를 좀 다시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 방법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수업이 디버깅이란 게 무엇이며 왜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그 디버깅의 기본적인 방법이 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골치아팠던 디버깅에 대한 게 이제 운영체제 수업 30분 안에 해결되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여기서는 제목이 뭐예요? 툴이죠. 툴, 도구.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디버그의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오류를 없앨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답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시중에 디버깅 방법론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목 본 적은 없는데 방법이 없고 많은 경험 또 무책임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문제 해결 접근 방법입니다. 똑같은 버그를 봐요. 똑같은 버그를 보는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대부분보다도 여기 서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자기가 짠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버그를 보면은 아마 많은 경우에 더 빨리 버그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이런 문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으키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문제 접근 방법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접근 방법 하에서만 보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고 그 제한된 접근 방법 하의 통로에서만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보이는 거죠. 진짜 이제 디버깅을 잘 해나가는 거는 그런 어떤 통찰력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 봄으로써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몸에다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답은 없네요. 그냥 프로그램 계속 해보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이제 지금 계속 해갈 때도 그냥 코드를 그대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 운영체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변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변수 이름이 이렇게 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에 상환돼가지고 어디까지 이 값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그 변수로 인한 어떤 문제성 또 드러나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가 이런 변수들을 위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나타난 건지 좀 이렇게 구별, 아이솔레이션 얘는 문제와 관계가 없어. 얘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는 관계없어. 이런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전체적인 구조와 얘들의 구현 원리, 동작 원리라는 그런 것들을 익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이 이걸 만드는 게 이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향을 가져야 될 건데 자료 구조나 이런 시스템 이론이나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은 이런 데에 다 뭔가 딱 집어 이게 바로 이걸 운영체제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전체적인 직관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아채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어디선가 들었다라는 거라도 좀 계속 갖고 프로그램을 서로에서 너무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데모에서 이 차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버깅의 방법입니다.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디버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준다는 게 아니라 디버깅 도구에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소스를 읽어봐야 돼요. 소스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주 이제 무식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희한하게도 아주 간단한 것도 우리 프로그래밍 세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나는 문제를 못 봅니다. 이거 프로그래밍 세계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바둑을 두는데 나는 안 보여. 근데 옆 사람은 그게 보이죠. 급수가 심지어 낮은 사람조차도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뭔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보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결국 디버깅은 내 소스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소스만 주구장창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본다고 해서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유용한 방법론, 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도구가 뭐냐? 여기서 지금 일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문제의 어떤 포인트 또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어려운 이유는 소스만 가지고서 컴퓨터가 소스를 가지고 소스를 CPU가 바로 읽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가 기계어로 바꿔지고 그 기계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게 컴퓨터인 거죠. 우리가 소스 한 줄 한 줄 읽는 속도와 비슷하게 CPU가 동작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어쩌면 더 쉽게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무지 빠르고 또 우리가 만든 소스 그대로가 CPU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CPU는 컴파일된 결과물을 가지고 실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스만 봐서는 찾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일단 내가 만든 걸 내가 봐서 찾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얘기한 거고 CPU가 실행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속도로 CPU를 동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CPU가 막 주르륵 이렇게 실행해버리니까 내가 짠 100줄의 프로그램이 CPU에서 0.00초만 돼버립니다. 나는 100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어떤 한 특정 위치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실행돼버리니까 100줄 어디에 문제인지를 몰라가지고 100줄을 다시 읽고 100줄 다시 읽고 되는데 그 100줄을 내가 이해하는 어떤 속도에 맞춰서 이게 실행이 되면 이만큼 실행되다가 특정 문제가 되는 위치에서 문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소스 이 부분이 문제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접근 방법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을 그 정도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 접근 방법은 경험에서 얻는 거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버거의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제공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버거는 세 가지가 제공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 어떤 테스트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 문제를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람이 인지하는 속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코드의 단계적 실행, 스텝 익스큐션입니다. CPU는 제가 계속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쭉 읽어다가 쭉 한 줄 한 줄 실행하는데 이게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실행해버리는데 하나를 내가 이해하는 속도로 보고 됐다 이런 속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이 제공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되 디버거를 통해서 실행시키면 쭉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우리는 무기를 얻는 겁니다. 컴퓨터를 천천히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느리게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우리 여기 테스트하는 것처럼 10줄짜리 프로그램이면 뭐 그 정도로 이제 대치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뭐 몇만 줄짜리, 몇십만 줄짜리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1초 동안 실행되는 거예요. CPU가 1초 동안 실행된 걸 사람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 이렇게 실행하면 그거는 한 100만 배,
이상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1초씩 실행될 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문제가 맨 위에 있었다면 찾았겠지만 아래쪽에 있었다면 언제 거기까지 실행해가지고 찾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되 내가 단계적으로 이때 바로 인간의 직관해야 문제 접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 중에서 자기 직관이나 어떤 경험에서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조그만 문제를 일단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한 번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기능을 디버거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발 쭉 실행될 때 1초 만에 실행되는데 하나씩 실행하려다 보니까 뭐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에러 결과가. 이 에러 결과를 내려면 여기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야. 아니면 또 여기서 바로 영향이 있어. 그럼 있잖아요. 문제 접근에 대한 해결 방법에 나타나게 되면 여기까지는 그냥 CPU 원래 실행되는 속도로 실행이 되고 여기서부터만 스텝 익스큐션 통해서 내가 관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디버거가 프로그램의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이라고 걸어두면 그 지점까지 쭉 실행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또 멈춰 있으면서 스텝 실행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디버거의 또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 두 개 합치면은 또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뭐 도와줄 수 있는, 기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버거들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또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모리를 읽어보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은 결국 CPU가 명령 하나하나 실행시키는 거고 이 결과는 무조건 메모리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모터를 구동시키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I/O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메모리에다가 결과 또는 메모리에서 입력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명령, CPU 이 명령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살펴볼 때는 얘의 결과가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적어놨느냐 요걸 살펴봐야 되냐. 그거는 사실 디버거가 없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모리 좀 점프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변수도 있잖아요. 변수, 자료 구조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쓰는 내 프로그램에 쓰는 모든 메모리 공간을 다 변수로 만들어두면은 필요할 때마다 그 변수 값을 읽어보면은 변수값 출력해보면은 변수값을 내가 프린트를 해본다거나 해보면은 메모리를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동작해가지고 이 메모리를 읽어서 모니터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 속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상태를 그대로 놓고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가지고 화면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를 그대로 놓고 메모리를 내가 마치 뚜껑을 까보듯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훨씬 더 문제를 찾기 쉽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공학이나 뭔가 인간들이 하는 좀 어드밴스된 기술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분해를 해보고 심지어 의사가 사람 몸 잘라보고 시료 채취해가지고 시료에다 등록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 문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모든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담고 있는 건 사실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동이 CPU의 어떤 행동이 프로그램의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고 그게 진짜 어떤 문제가 됐는가는 메모리를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변수를 출력해서 읽어보는 거는 역시 프로그램 동작해야 되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의 동작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작업 한두 번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놓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변수로 만든 메모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디버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잠시 멈춰두고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쭉 다 디버거를 통해서 겉에서 우리 밖에서 읽어보는 거죠. 몰래. 이 프로그램 몰래. 그래가지고 어디에 얘가 문제를 일으켰냐를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요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디버거의 전체 기능입니다.
자체로 가면 또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버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직관과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디버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거기도 디버거를 쓰죠. 참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으니까 집에서 일종의 데모 쓴집인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요. 예상을 정해내는 거였는데, 지금 보이려는 거는 리눅스에도 이제 우리가 GDB라는 디버거를 이제 여기서는 소개를 할 텐데, DDD라고 해가지고서 GDB라는 디버거를 엔진으로 하고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버거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그래픽 인터페이스 쓰게 되면 이거 쓰고보다 이클립스나 저마리 스튜디오 이런 거 오래 쓰는 게 낫죠. 여러분 그걸 쓰는데 그 밑바닥에 지금 어떤 원리를 부족하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든 뭐든 비슷한 창이었을 거예요. 모양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소스 하나 올려볼까요? 프로그램 올려보면은 소스, 이 프로그램의 C 소스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변수 목록, 변수 목록들이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변수 목록들이 보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코드도 볼 수 있고, 아마 그 윈도우즈 일반적인 그 아이디는 어셈블리가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옵션을 켜지 않으면 어셈블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소스를 실행해 가면서 이 변수 값이 얼마가 되고 있느니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막 출력하는 게 있으면 출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실행해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이 변수 값이 내가 의도한 값이 아니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버그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이런 비주얼 환경의 디버거라 할지라도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메모리를 변수의 이름이든 메모리 주소든 그걸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한 단계씩 실행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두는 거. 이런 정도의 기능이 디버거의 기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뒷부분은 GDB라고 하고 있는 GNU 디버거라고 있는 이 리눅스 커맨드 라인 디버거의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은 비슷하고요. 기능은 비슷한데 단지 차이점은 커맨드 라인 도구이기 때문에 화면에 소스, 변수, 메모리 뭐 이렇게 다 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이 보고 싶다라면 명령을 쳐가지고 소스를 보고 싶다, 리스트 이렇게 쳐서 본다거나 어떤 변수 이름 보고 싶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본다거나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줄을 올려가지고 그냥 뭐 F9 눌러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령어를 쳐가지고서 브레이크 거는 이런 것만 좀 다릅니다. VI를 썼을 때 처음에 불편한 것처럼 사실 GD를 쓰는 것도 처음에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명령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직관적이지 않은 거죠. 눈에. 그런데 그 이 기능들이 사실 우리가 썼던 디버거의 원천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GCC가 강력하다, VI가 강력하다고 했던 것처럼 GDB도 개발자 우리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디버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디버거가 가져야 될 이런 기능들을 아주 충실하게, 아주 정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B에서 이런 명령어들의 동작과 의미를 좀 일단 한번 연습해 두면은 여러분이 비주얼 환경에서 디버거를 쓴다 할지라도 이게 실제 디버거에 이런 동작이 쓰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디버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GDB라는 그런 거고, 일단 GDB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디버깅 하려면 GDB하고 컴파일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행 프로그램을 타이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프로그램을 GDB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디버깅 하려면 처음에 그 프로그램 만들 때 G라는 옵션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뜻은 G가 없다 하더라도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버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디버깅이라는 것은 소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도 그렇고 그냥 그 자체는 디버거라는 거의 자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CPU가 실행하는 속도를 사람이 이해하는 속도로 늦춘다라고 했죠. 그럴 때 CPU는 소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컴파일된 기계어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거가 늦춰주는 거는 이런 기계어 명령 하나하나를 쭉이 아니라 한 단계 이렇게 늦춰주는 것이지, 얘를 컴파일하기 전에 소스 이것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실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치 디버거를 실행시키면은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무언가 실행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사람한테 편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는 좀 자기가 코딩한 것과 이것과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즉 머릿속에 컴파일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디버거가 이 기계어와 소스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꾸로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사람 눈에 보이기엔 소스상에서 한 줄 한 줄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명령어 한 줄 한 줄 혹은 변수 하나하나가 소스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는 그게 없습니다. 컴파일을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명령어, 여기에 있는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변수를 사용했느냐 모릅니다. 변수 이름하고는 이제 변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G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이너리 프로그램과 소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G 옵션이 없어도 디버깅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스를 보지 않고 여기가 이제 어셈블리 창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된 결과물인 이걸 가지고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디버깅은 바로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줄 한 줄 한 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줄 한 줄 한 줄 가는 게 원래 디버거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를 보고서 작업을 하려면 G라는 디버그 옵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 몇 개입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들 이제 몇 개인데, 일단 스텝 익스큐션과 브레이크 포인트와 메모리 찾아보는 것, 이것이 어쨌든 디버깅의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습에서 따라가 보라고 몇 개 적었는데요. 이거는 하고 명령어 몇 개를 소개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DB는 실행을 하면 GDB 실행 파일을 적습니다. 실행 파일을 적는데 아마 컴파일 할 때 이게 헬로 G하고 헬로하고 따로 컴파일 할 때 G 옵션 줘가지고 헬로.C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을 가지고 어쨌든 디버깅은 실행 파일을 가지고 디버깅 하는 거예요. 실행 파일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디버깅 옵션이 만약에 있게 컴파일했다면 이 소스 파일 정보까지도 같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GDB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새로운 쉘이 뜨는 것처럼. 이게 GDB의 명령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화면에 딱 다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보고 싶으면 리스트라고 치면 이거는 디버깅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헬로라고 컴파일하는 디버깅 정보 없이 만든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때 리스트 치게 되면 이렇게 로우 심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행 파일에 소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보가 없다. 그래도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명령창에서 이제 말 그대로 디버깅하는 기능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디버그를 통해서도 일단 먼저 할 거는 실행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명령어는 브레이크포인트. 세 번째 중요한 명령어는 메모리를 참조합니다. 아까 디버거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했죠. 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거는 run이라고 치면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쭉. 내가 그냥 명령어 체험하고 똑같이 쭉 실행하는 거고, 여기 스텝 혹은 넥스트. 요게 바로 이제 한 줄씩. 이때 정확히 얘기해서 한 줄은 원래는 어셈블리 기계어 프로그램상에서 한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버거는 우리 사람을 위주로 하니까 디버거 정보가 있다면 그냥 스텝 혹은 넥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소스 라인 한 줄 실행합니다. 정확히 해가지고 스텝 I, 넥스트 I 이렇게 하게 되면 스텝 인스트럭션, 넥스트 인스트럭션에서 기계어 명령 하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계 명령 하나를 실행하는 거지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디버깅 정보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스텝, 넥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줄을 그러니까 소스상의 한 줄 단위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스텝과 넥스트의 차이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10, F11, F10하고 F11 두 개가 하나씩 실행하는데 차이가 있죠.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써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F10과 F11 F10이 진짜로 한 줄씩만 합니다. 진짜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나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프로그램 한 줄씩 쓰잖아요. C 같은 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라는 것이 함수 호출일 수도 있어요. 함수 호출. 그럼 실제로는 함수는 여러 개의 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줄 한 줄에 대한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텝 하게 되면은 진짜 한 줄은 진짜 되겠습니다. 진짜 한 줄. 그래서 함수를 만나게 되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함수에서 한 줄 이렇게 하는 거고, 넥스트는 그냥 그 한 줄로 인식하는 겁니다. 한 줄. 그냥 그래서 넥스트가 어떤 그 함수 호출하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넥스트라고 쳐버리면 함수 호출하는 그 줄 한 줄이 그냥 한 문덩어리라고 간주하고 한꺼번에 실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아마 얘가 F10, 얘가 F11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무튼 뭐 다른 명령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run 하고, run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없습니다. 중단점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에러가 있는 데까지 혹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내가 중단점을 해서 중단시켜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스텝이나 넥스트로서 한 줄씩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또 다음번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을 쭉 계속해라. 라는 컨티뉴. 또 프로그램 끝까지 실행해라. 혹은 함수의 끝까지 실행해라. 라는 게 finish, return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마 비주얼 환경에서도 이런 명령어들이 다 있을 겁니다. q GDB 자체를 완전히 종료라는 명령어.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 그래서 디버그로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스텝, 넥스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특정한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원래 정상 속도로 실행하다가 다 멈추는 이런 건데 그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러 가지 방법. 소스의 라인 몇 번째 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거기까지 실행한다. 또는 함수 이름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 쭉 실행해라 라고 줄 수도 있고 원래 정확한 이제 그 원칙은 요겁니다. 메모리 주소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걸 사용법만 얘기하면은 그냥 사용법이지만 그 원리까지 얘기하려면은 프로그램의 메모리 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적재될 때는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적재된다. 그래서 데이터, 스택 이렇게 이제 어떤 한 프로그램이 나눠서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 코드들도 텍스트 부분에 이 메모리 상의 일정한 순서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하나라는 것은 곧 메모리 주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는데 어떤 메모리 주소까지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라. 이게 원래 디버거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스의 라인 넘버, 함수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디버거는 그것에 해당한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CPU가 붙어 있겠죠. CPU가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하는데 가져다 오려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려있는 주소다 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CPU는 얘가 어떤 함수인지 뭐 몇 번째 라인인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CPU는 쭉 연습된 명령을 가져올 뿐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시키는데 원래 그냥 CPU가 바로 실행시키라 그러면은 CPU는 쉬지 않고 다음 명령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GDB라는 디버거를 끼워두면 명령 하나하나 실행할 때 GDB가 CPU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CPU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CPU가 여기까지만 동작하고 아까 GDB 명령어 상태로 멈춰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실 이 디버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왜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커널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상당히 로레벨의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라죠. GDB에서는 브레이크라고 라인 넘버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소스입니다. 이런 소스니까 브레이크 여기다가 8번 프린트F 하는 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고 싶어요. 8번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고요.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만 붙이게 되면 그리고 또 제가 여기는 브레이크라고 치다가 BR이라고 치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걸 이제 개발자의 그나마 편의를 위해서 약어를 정하는 약어인데 이제 BRK 뭐 이런 식의 약어가 아니라 약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쪽 그러니까 BREAK인데 BR로 시작하는 게 요 명령어밖에 없다. 그럼 BR까지만 치고 명령을 쳐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 B로 시작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럼 B만 쳐도 브레이크라고 등장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인포메이션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브레이크 포인트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사실 hello.c 메인의 8번째 줄 그리고 주소 이거 봐 주소입니다. 실제로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un 하게 되면은
통이 끝까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8번째 줄에서 브레이크포인트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리스트 요게 소스이고 요게 기계 코드입니다. 그러면 기계 코드 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별 표시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어쨌든 지금 디버거가 CPU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기계용 명령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시는 여기 나타나는 거죠. 표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CPU가 이걸 가져다가 하나 실행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까 이 주소 이것이 시작하는 위치가 그 주소로서 여기라는 거죠. 이 주소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S 스텝은 한 줄 실행하는 겁니다. 한 줄인데 스텝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린트F 안으로. 프린트F는 소스가 없죠. 소스가 없으니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넥스트라고 쳐야지